한국장애인건강협회 대표 홍서윤입니다. 발제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 궤도와 삭도라고 불리는 케이블카 모노레일에 대해서 발제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것이 관광용으로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교통수단이라고 더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동약자, 교통약자와 관련된 법안에서 모노레일과 케이블카를 충분히 다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챙겨지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법을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좀 발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 구릉지와 산악지형에서 이 궤도와 삭도라 불리는 이 케이블카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명분으로 교통약자의 문화 향유권 보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의 어떤 문화 향유권 보장과 환경 훼손이라는 이 첨예한 갈등 속에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2020년 12월에 거의 40년 만에 결론이 맺어진 이 설악산 5색 케이블카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한쪽에서는 환경 훼손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한쪽에서는 교통약자의 어떤 산악지형에 대한 접근권,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교통약자들의 어떤 접근권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그런 주장들을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실제로 이 케이블카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위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라고 불리는 것들이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노레일을 보통 궤도라고 하는데, 이 궤도라는 것은 이제 바퀴가 굴러가도록 레일을 깔아놓고 그 길 위에다가 차량을 운전하는 하여서 이제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장치를 말합니다. 보통 모노레일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화담숲이나 경기 포천에 있는 아트밸리, 전남 완도타워나 경북 문경 단사 모노레일 등의 주요한 관광지에서 이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혹시 거기서 넘겨주시겠어요? 그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삭도라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공중에 설치된 강철선에 이 운반 차량을 매달아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장치로 이제 케이블카라고 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은 남산 타워나 통영, 목포, 여수, 사천, 설악산 등지에서 이렇게 설치되어서 산악지형을 이동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희가 케이블카 모노레일이라고 사용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행정적인 언어로는 이제 궤도와 삭도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저희가 이제 문정부 의원실을 통해서 이제 국토교통부 자료를 받아봤을 때, 전국에 이제 44개의 궤도 시설 업체와, 즉 이제 모노레일 업체와 53개의 삭도 업체, 즉 케이블카 업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업체들이 201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2개는 사람을 운송하는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 199개가 사람을 운송하는 시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모노레일과 케이블카, 근데 이러한 시설 중에서 이 모노레일과 케이블카를 운영할 때 이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50%를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 장애인과 혹은 이 체중증 교통약자의 접근이 엄청나게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2곳 정도가 나름대로 이제 베리어 프리라고 불리는 이 편의시설 증진법에 해당되는 접근성을 나름대로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그것이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정도의 어떤 편의성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조사 자료를 받은 후에 저희가 이제 2021년 3월에 저희 협회에서 서면과 유선을 통해서 2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요지는 실제로 이 교통약자가 탑승할 수 있다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대개는 전동 휠체어에서 수동 휠체어로 이제 교체를 해서 탑승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수동 휠체어를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 전동 휠체어를 타시는 이 체중증 교통약자에 대한 정보값이나 혹은 이해도가 떨어져서 실제로 이 전동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지 여부, 다음에 전동 휠체어에서 벗어나지 않고 탑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을 때 전체 199개 중에 6곳만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199개 그 시설 중에 과연 그러면 이들이 그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편의시설 증진법이나 혹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이것을 만약에 다뤘다면 얼마만큼 다뤘을 수 있을까라고 저희가 이제 좀 계산을 해봤더니 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8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2006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199곳 중에 62곳, 그러니까 62곳이 거의 전체의 31%가량이 되는데 그러한 시설들이 사실은 2006년 이후에 이제 설치가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거에 이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궤도와 sak도에 대한 그 접근성 혹은 이동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혹은 그것을 다루고만 있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지금 이 2021년에 62곳에 해당되는 이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시설은 최소한 그 체중증 교통약자의 어떤 접근성 혹은 이 장애인의 접근성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행법에서 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어떻게 개정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첫 번째로 이 그 궤도 sak도라고 불리는 이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은 실제로 궤도 운송법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궤도 운송법을 좀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 이 궤도 시설의 제1조 목적에서는 이 궤도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 궤도 운송과 궤도 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면서 공공복리를 증진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또 2조 1항에는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할 때 필요한 궤도시설 및 교대 차량 그리고 이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하며 sak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2조 2항에는 궤도 운송이란 이 궤도를 이용하여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사람이나 혹은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결국에 사람을 운송한다는 점에서 이 궤도와 sak도를 교통수단 혹은 이동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궤도와 sak도가 정말 운송수단이냐라고 봤을 때 실제로 유럽의 경우에는 산악교통수단으로 케이블카나 리프트 혹은 이 산악열차 그리고 이제 모노레일 등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이 관광용으로 많이 설명되고 있고 또 그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 도심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이 환경을 보존하는 지속가능한 공공교통수단으로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2017년 베를린에서는 도시교통수단으로 케이블카를 도입을 했고요. 터키 수도 앙카라시에서도 이 그 도시에 커다란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또 2014년에 개통된 센테페와 그 예니마할레 지역에서도 이 도시 혼잡을 줄이는 교통수단으로서 이 케이블카를 사용하고 멕시코시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출퇴근용으로 케이블카를 사용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퓨니쿨라라고 하는 것들이 산악 지형의 그 주택지에 설치가 되면서 이것들 이제 그 구릉지의 어떤 이동수단이나 교통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처럼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도심교통수단 혹은 산악교통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궤도와 sak도라고 불리는 이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이 교통수단으로서 설명을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연구에서도 이제 케이블카나 이런 그 모노레일이 교통수단으로서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다는 기록들을 많이 발견을 했고요.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그 궤도와 sak도를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 케이블카 모노레일을 관광용으로만 인식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이동수단으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생각은 그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2항의 교통수단에는 여객자동차, 도시철도,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 버스와 기차, 비행기 같은 이 주요한 것들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궤도와 sak도가 철도 교통수단의 일환임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이 궤도와 sak도도 이
교통시설의 하나로서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케이블카라고 하는 이 스카이웨이 시스템에 반드시 그 미국 장애인법이라고 할 수 있는 ADA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승객을 위해서 반드시 레벨 액세스라고 하는 이 평지, 그러니까 단차가 없이 그 완만하게 탑승할 수 있는 기준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플랫폼에서 승무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설치해서 승강장에서 이 케이블카 차량 혹은 이 모노레일 차량까지 탑승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준들을 마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미국에서는 이 케이블카 등을 이 스카이웨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중운송 또는 운영에 관한 ADA 조건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설계와 이러한 그 운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199개의 케이블카 모노레일 시설 중에 6곳이 그 전동 휠체어 탑승이 편리하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2곳이 이제 그 승강장의 어떤 접근성, BF 기준을 좀 준수하고 있는 만큼, 이것이 단순히 관광용으로만 설명되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 혹은 이동수단으로서 이 산악 지형과 도심 교통을 해소하는 중추적인 역할이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고, 이 현 시점에서는 이제 그 교통약자의 편의증진법에 궤도시설에 대한 규정을 하루빨리 포함을 해서 이 장애인이나 혹은 휠체어 사용자와 같은 체중증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러한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네, 저의 발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